비운의 천재 유학자 송익필. 조선 중기 선조 때의 일이었어요. 그는 이성훈, 정철 같은 당대에 걸출한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는 태생이 서얼이라는 이유 하나로 평생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고 결국엔 노비로 전락하고 말았답니다. 이름은 송익필. 조선 최고 유학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조선은 그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의 집안은 제법 괜찮아 보였어요. 아버지 송사련은 공신이었고 높은 벼슬에 올랐죠. 덕분에 어린 송익필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천민 출신이고 아버지는 서출. 자연히 송익필도 서얼로 분류되었고 과거 시험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었죠. 거기다 집안사도 복잡했어요. 외가인 안씨 가문은 조광조와 함께 살림을 도우려다 몰락했는데요. 그 몰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아버지 송사련의 고변이었어요. 훗날 영모 누명이 벗겨지면서 아버지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아들인 송익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송익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출신이 아무리 미천하더라도 학문만큼은 누구보다도 깊었죠. 그는 이 성훈과 성리학의 깊은 뜻을 함께 논했고 예학에도 밝아 후학인 김장생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리학을 논할 자는 오직 송익필 형제뿐이다. 실제로 그는 조선 선조 시대의 팔문장가로 꼽히며 이산해, 백광훈, 최경창 같은 시인들과 나란히 이름을 올렸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해도 신분의 벽은 너무도 높았어요. 정치의 전면에 설 수 없었던 그는 조용히 학문에만 몰두하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힘을 쏟았답니다. 그런데 1586년 그의 인생에 큰 시련이 닥쳐요. 과거의 누명이 벗겨진 안당 집안이 송사련의 후손들을 고발하면서 무려 70여 명이 노비로 환속되었고 송익필 역시 신분상으로는 노비가 된 거예요. 그는 추노꾼에 쫓기며 이름을 바꾸고 도피 생활을 했죠. 조선 최고의 학자가 그저 아버지의 잘못 하나로 이름도 버리고 숨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 일을 주도한 인물은 동인의 영수, 이발이었어요. 하지만 불과 몇 년 뒤인 1589년 기추곡사가 일어나면서 이발을 포함한 동인 세력은 몰락했고 송익필의 신분도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삶은 깊이 피폐해져 있었고 명예도 기회도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 후 그는 한때 파주 구봉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학문의 길을 이어갔지만 곧 평안도 희천으로 유배되었고 풀려난 뒤에도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았어요. 다행히 제자 김장생의 배려로 당진에 머물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진 않았죠. 부인이 세상을 떠났고 오랜 친구 성훈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이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1599년 그는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65세였죠. 그의 죽음 이후에도 후손들은 족보에조차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다 무려 300년이 지난 1905년에야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고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하기 한 달 전 순종의 명으로 문경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답니다. 송익필. 그는 조선 성리학의 뿌리를 다진 학자였지만 그 시대는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출신 성분이 전부였던 조선 사회에서 그는 학문 하나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가장 빛났지만 가장 외로웠던 학자. 조선이 감당하지 못한 천재 송익필이었습니다.